동아시아사 수능 특강 7강 문풀 2. 자, 이제 기본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에요. 밑줄 친 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묻고 있습니다. 내용을 잘 보면서 파악해 봅시다. 외구 토벌의 책임을 맡은 어사 주한이 죽은 뒤에 해금이 다시 이완이 됐대요. 그들은 해상을 종행하며 두려운 바 없이 교역을 하는 세력이에요. 그리고 마카오에 시장을 벌여서 집을 짓고 성을 건설해서 운거했는데요. 이는 마치 한나라와 같았대요. 그 지역의 관리 가운데 일부는 그들의 마카오 거주를 이제 급기야는 인정을 하게 되네요. 뭐 교육을 했다, 마카오에 자리를 잡았다, 마카오에 거주하게 됐다. 이거 포르투갈 세력이네요. 1557년 마카오 거주권을 획득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한번 포르투갈에 관련된 설명을 옳은 걸 봅시다. 답은 금방 고를 수 있어요. 1번입니다. 일본의 조총이 전래된 게 1543년 포르투갈 상인들에 의해서입니다. 오답은요. 2번. 외관에서 조선 상인들과 교역하였다. 네. 이거 일본 얘기예요. 3번. 조선의 만상을 통해 인삼을 수입하였다. 뭐 만상, 내상, 송상, 경강상이 나오면 조선 후기의 사상들이죠. 이게 청나라입니다. 의주에 있었던 상인이 만상이에요. 그래서 만상이 이런 청나라의 무역을 주로 담당을 했었던 상인들입니다. 4번. 필리핀의 마닐라에 무역기지를 건설하였다. 에스파냐입니다. 1571년에 건설했고요. 5번 광저우에서 서양 상인과의 무역을 독점하였다. 서양 상인과의 무역을 이제 특허받은 상인, 공행을 말을 하는 것이죠. 18세기에 있었고요. 4번 갑니다. 4번 다음 법령이 진행된 시기, 동아시아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사료를 주고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묻는 문제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심화된 형태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네덜란드인은 매년 2월 에도에 도착하여 예를 올린 후에 관청으로 찾아뵙고 진상품은 그에 앞서 나가사키 야간해몽이 가지고 가서 말씀을 드린다. 네덜란드인이 에도까지 가는 상황이 나오네요. 그리고 네덜란드인은 상관장이나 상관, 나고 서기 의사 이상 3명이 찾아뵙고 정해진 장소에 앉으면 이렇게 네덜란드 사람들이 일본 에도까지 와서 어떤 교류를 하는 모습이 나와요. 에도 막부 시기라는 것만 알아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조선의 국경 주변에서 계시 무역이 이루어졌다. 계시 후시라는 말이 나오면 조선 후기입니다. 네, 청나라나 일본과 했던 그런 무역이고요. 같은 시기인 거죠. 나머지 오답을 보면 일본에서 견당사를 파견한 건 7세기부터 9세기 말까지 일어났던 일이니까 관련이 없고요. 2번 병란도에서 국제무역이 이루어졌다. 이거 고려시대 10세기 이후의 일이니까 이것도 상관이 없네요. 3번 중국과 일본이 가만무역을 전개하였다. 명나라와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 사이에 이루어진 무역입니다. 15세기 초부터 16세기 중반까지 있었습니다. 4번 일본이 중국의 동전을 대량으로 수입하였다. 이거는 송나라의 동전을 많이 수입했던 가마쿠라 막부의 경우를 말을 하는 겁니다. 다음 장 넘어갑니다. 5번. 가 물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앞에서 봤던 사료네요. 오늘날 집회는 통용되지 않고 동전만이 작은 교육에 사용되고 모든 조세 업무를 이거 하나로만 한다. 이거 부족해도 일조편법 그대로고 은이 들어가는 거 알면 답은 고를 수 있어요.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예요. 1번. 송이 거란을 세패로 지급한 품목 맞습니다. 비단과 은이 세패입니다. 정답이고요. 2번. 명에서 조세 납부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사료에서 나왔듯이 일조편법으로 지세와 정세를 거둔 겁니다. 3번. 공행과 유럽 상인들의 거래에 사용되었죠. 중국의 비단, 도자기, 차 등을 다 은으로 산 거니까요. 4번. 외관을 통해 조선이 일본에 수출한 주요 물품은 인삼입니다. 5번. 아편 수입의 증가로 청에서 영국으로 대량 유출되었다. 이게 은입니다. 이제 6번 가겠습니다. 다음 명령이 내려진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걸 골라야 돼요. 역적 정치 세력이라고 하고 있네요. 해상에 자리 잡은 지 몇 년이 되었으며 바다를 소굴로 삼고 있다. 왜냐하면 이 정치 세력이 타이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백성이 상인과 소통하여 몰래 도와주지 않는다면 역적이 공경에 처하는 것을 앉아서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백성과 이 타이완에 있는 정치 세력과 연결만 끊으면 이제 궁지로 몰아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해 각 지역의 간사한 백성과 상인이 암암리에 소통하고 무역해서 그 물자를 역적에게 공급해 왔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바다로 나가는 것을 엄히 금지한다라는 거죠. 이거 반청 세력을 막기 위해서 한 겁니다. 천계령. 1662년부터 1684년에 내려진 거고, 이 타이완의 정성공 세력이 진압된 후에야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17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일을 골라야 되는 거예요. 좀 세밀하게 봐야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죠. 1번 대도의 건설을 명하는 황제 대도, 이거 베이징입니다. 원나라 쿠빌라이 칸 때고요. 13세기네요. 그리고 조선을 침략하는 후금의 군대, 같은 17세기지만 요거는 청태종 홍타이지 때죠. 1627년 정묘호란 때입니다. 요거는 강희제 때인데 다르죠. 17세기 초반이고요. 3번 일본군을 공격하는 조선의 의병,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니까 16세기 말입니다. 4번 베이징을 방문하는 연행사 일행, 뭐 청나라로 가는 거니까 이 시기 때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4번이 답입니다. 5번 가도에 머무르고 있는 모문용 세력, 뭐 이것도 서인의 친명배금 정책이니까 정묘호란의 원인이 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1627년 이전일 거고 17세기 초입니다. 같은 17세기여도 조금 시기가 다르다는 거 알아야겠죠.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아 한자를 읽을 수만 있다면, 이제 뭐 선생님의 말씀을 보면요. 에도막부 시기 청상인에게 발급된 것으로 입항 예정 연도와 무역 허용량 등이 기재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에 통제를 가하는 거죠. 청상인, 나가사키에 급증했던 청상인에게 발급한 것은 바로 신패입니다. 18세기에 발행이 된 걸로, 네, 답은 3번 은 유출량이 증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 유출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도였고요. 뭐 1번 시박사, 이거 당송원 해상무역 관련된 관청이고요. 회치법, 이것도 일본에서 은 생산량이 급증하게 된 원인이고요. 4번 견당사 파견 중진된 거 9세기 말 당이 쇠퇴하면서입니다. 해외로 나가는 상인들을 통제하기 위한 게 이게 바로 17세기 초에 있었던 주인장, 슈인장입니다. 이거는 자국, 그 에도막부의 상인들한테 준 거죠. 자, 이제 8번 가겠습니다. 네, 서승, 서양에서 온 사람들이네요. 그는 자명종을 가지고 있다. 그 속에 기관이 들어있는데, 뭐, 1시간마다 종을 친다. 이런 신기한 물건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선교사들이 자신을 중국인에게 익숙한 천주국 사람으로 인식시키고자 하는 전략으로 승복을 입고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 글에서 명예 자명종을 전하고 기와 원본을 간행한 그를 서승으로 소개하고 있다. 마테오 리치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아마 4번 고르기 어렵지 않았을 거고, 다른 선지도 잘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